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인데요.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비가 내렸죠. 53일간의 국정원 국정조사가 끝이 났는데 여야 간 이견으로 정작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하고 본질과는 거리가 먼 야유와 막말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입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면서도요, 정작 행동은 그와는 거리가 먼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같이 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할지 입이 아프기만 합니다. 남과 북이 만나서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생사 확인만이라도 하고 싶고 또 제사 날짜만이라도 알고 싶은 이산가족들은 남북 당국의 입만 쳐다보면서 초조해하고 있는데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해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입입니다. 입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단 하나의 SUV 렉스턴 W. 올여름 그 SUV를 만날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8월 출고 고객에 한해 선수율 제로 60개월 5.9% 할부이자에 특별 판매 조건까지. Premium Movement Rexton W. 자세한 홈페이지 참조.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실히 좀 선선한 것 같아요. 네, 어제 바람이 좀 불던데요. 예, 비가 무더위를 깎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한 것 같아요. 네, 공방. 특히 청와대가 상당히 이 여야 싸움의 중심에 이제 들어오는 형국인데 네. 3.15 부정선거 이 단어에 상당히 이제 민감한 것 같아요. 네, 지난 21일이었죠. 국정조사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지난해 대선을 3.15 부정선거에 빗댄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금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여의도 정치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 혹은 현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 이렇게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요. 오늘 대응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도 귀퇴 발언이었던가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이었죠. 그때도 네. 민주당 귀퇴 발언이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이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발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요. 지난달 대응 속도나 수위와 비교했을 때 조금은 톤을 좀 낮춘 분위기였는데요. 그 앞으로 혹시나 있을 민주당 대표와의 3자 회동 혹은 정기 국회 등을 감안한 수위 조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3.15 부정선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불법 선거였지만 지난 대선은 역대 어느 대선보다 공정하고 깨끗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작년 대선을 부정선거에 비교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인지 아니면 민주당 전체 지도부의 입장인지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서한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요. 이렇게 새누리당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그동안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맞받아쳐온 새누리당은 아무래도 이 부분을 다소 좀 정치 쟁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에서 금도를 지켜달라. 금도라는 것이 넘어서는 안 될 선 또는 상대방을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렇죠. 아량 네.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네, 마지노선이라고 쉽게 그냥 해석이 되는데요.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김관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국정조사가 대선 불복이나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수차례 밝혔다면서 금도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하기에 앞서서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먼저 입장을 내놔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오늘 라디오에 나왔는데요. 말트집을 잡는다고 비판을 하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대선 불복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유인 작전을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대여 투쟁의 강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오후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시국회의 주최 촛불 집회에 계속 합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언제 국회로 들어갈 것 같아요? 글쎄요. 당장 그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로 돌아가는 것도 참 힘들고요. 당내에서는 좀 강경투쟁 이런 분위기가 좀 압도하고 있어서요. 그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시국선언은 지금 한 거의 2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당분간 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나 이 문제에 한 촉발을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정원의 대선개혁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네. 결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죠? 예, 결과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오늘 23일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여야가 이견을 보여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53일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이견이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어떻고 또 민주당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일단 새누리당은 여야 입장이 다르더라도 이견 자체를 정리해서 병기하자, 기록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여야의 각자의 입장을 담은 보고서 채택은 의미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증인 선서를 거부한 그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의 고발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격론이 오갔는데요. 어쨌든 오늘 결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서 민주당은 내주쯤에 국조 결과를 대국민 보고서 형식으로 내놓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여야 입장이 다른 것을 한꺼번에 싫다. 네, 그렇죠. 민주당은 다른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 정리해서 실어야 된다. 예, 병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거짓이 진실을 가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기 네.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거죠. 네. 자, 그러나 저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벌써 취임한 지 6개월이 됐어요. 네. 여야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거는 뭐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서 경제 불안과 북한의 도발 등 안팎의 위기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면서 안정된 국정에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야당은 적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상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불통과 독선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지속되는 한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완전히 다르네요. 네. 다른 나라 얘기 같죠? 다른 나라 얘기 같아요. 네. 6개월 지났는데. 네. 예. 4년 6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끔찍하죠. 네. 그렇게 된다면요. 네. 여야가 뭔가 좀 이 전체적인 국민을 생각하는 뭔가가 있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남북 문제 좀 짚어보죠. 적십자 실무 접촉,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것 상당히 뭔가 좀 희망이 보이나 봐요. 예, 일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대해서 남북 양측 모두 성의를 보이면서 회담장 분위기가 상당히 밝았다고 합니다. 일단 북측 수석 대표죠. 박용일 조선 적십자회 중앙위원은 북남 관계에 좋은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는데 오늘 이번 실무회담을 통해서 그야말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성과를 내자 이렇게 덕담을 던졌습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은요. 오늘 회담에서 아주 서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서 온 국민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확 달라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측은요, 이산가족 대면이나 화상 상봉에 대해서 의견을 좁혀가긴 했는데요. 상봉을 정례화하는 문제나 국군 포로의 어떤 생사 주소를 확인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성공단 회담 때 서로 악수도 안 하던 것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여야 정치권이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네. 남북 당국자 간 회담에서 좀 배워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네. 예. 자, 이웃나라 일본 문제 한번 짚어보죠.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당국이 또는 도쿄 전력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 안 한다. 일본 언론이 은폐한다. 이런 지적이 매우 많았는데 네. 괴담도 있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일본 원전 사고로 오염수가 누출되면서 땅, 바다 할 것 없이 모두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불안감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데요.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제 방사능 오염식품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수입 수산물은 물론이고 바닷물의 방사능 오염 결과까지 주기적으로 발표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오늘 밝혔습니다. 정홍원 총리는요. 오염수 대량 유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SNS를 중심으로 다시 근거 없는 괴담이 나오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들은 방사능 관리 현황 그리고 각종 검사 결과를 2주마다 발표해서 이를 차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주마다 발표하는 것도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은 그렇습니다. 들어요. 예, 네.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 불안한데 지금 2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여유 있는 자세인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8분 1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처서인데요. 폭염도 한풀 꺾이고 가을에 좀 더 가까워졌죠. 수확의 계절 가을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농민들이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FTA 협상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근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정부의 대책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결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폭염으로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는 대관령이죠. 대관령에 장관님께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들으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농가 상황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폭염 때문에 말이죠. 예. 강원도의 경우에는 그 배추, 무 이런 것들이 좀 더 시들고 무름병도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예. 8월 그 공급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 그 점검 대책 회의를 이렇게 하고 예. 뭐 농민들하고 같이 수확 작업도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예. 대체로 그 농민들이나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면은 네. 폭염 현상이 한풀 꺾이는 그 8월 하순부터는 네. 공급 여건이 개선돼 가지고 예. 9월부터는 막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김장철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배추 농가 사정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그 고냉지 배추가 지금 그 9월부터는 이제 회복이 될 거라는 말씀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예. 우선 지금은 배추 수급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축해놨던 것이 있습니다. 한 6,000톤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것을 비축이나 계약 재배했던 물량을 풀어가지고 시장을 안정을 시키고요. 예. 김장을 할 그 무렵쯤 되면은 완전히 그 정상을 찾아가지고 그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다행입니다. 항상 보면은 이제 김장 물가 뭐 지난해보다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걱정이 네. 많이 되는 건데 네. 제주도의 경우에는 아주 가뭄이 심해갖고 농업인들이 특별 재난구역 설정을 요구할 정도인데 농식품부에서는 혹시 제주도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예, 그 올여름 장마 전선이 중북부 지방에 그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제주도를 비롯해서 그 남부지방, 특히 그 해안 도서 지역에서 물 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그 브로콜리라든지 당근 이런 그 몇몇 농산물 생산이 아주 그 집적이 돼 있는데요. 네. 이런 농산물 생산에 물이 많이 필요한 그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농업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8일 날에는 네. 제주도 지역의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 예. 10억을 그 제주도에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제도 이제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제주도, 전남, 경북, 경남 뭐 이렇게 해서 한 45억 정도를 지원해서 우선 가뭄 극복에 그 아쉬운 대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다행히 어제부터 이제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래도 이번 가뭄에서 보듯이 이제 그 기상 이변이 상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다목적 그
농촌 용수 개발을 조기 완료한다든지 네. 재해에 좀 더 잘 견디는 품종을 개발하는 등 기후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농업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근본적인 대책, 농업용수 개발도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특별재난구역 설정, 제주도의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비가 좀 오기 때문에 요 강우 상태를 좀 봐가지고 예.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당장은 아니고 좀 더 네. 상황을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 농업 그러면은 항상 FTA, 자유무역 협정과 연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 한미 FTA 때도 그랬고 이번에는 이제 한중 자유무역 협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걱정들이 많은데 중국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농업 분야에서 좀 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 우리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큰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뭐 워낙 큰 나라인데다가 우리하고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후라든지 뭐 이런 농업 생산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제 이 우리나라하고 가격 차이가 2-3배 이상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개방이 되면은 어떤 FTA보다도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농업인들도 아주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어쨌든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협상 과정에서부터 좀 민감한 농산물 품목 이런 것은 아예 막 관세를 낮추는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양어 관세 등을 관철시키도록 최대한 그 노력을 해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농산물 품목 어떤 거죠? 예를 들자면은 뭐 쌀이 대표적인 게 되지 않겠습니까? 쌀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예를 들면 소비하거나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중요한 품목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협상 과정에서 네. 양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쌀 소비가 많이 줄고 있는데 쌀 외에 또 민감한 품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쌀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축산물이라든지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이 쭉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예. 그것은 이제 앞으로 중국하고 계속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현 상태에서는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때로는 보면은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우리 농산물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그 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관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은 그 외에도 이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내 대책도 마련하고 또 수출이 가능한 품목도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지난해에는 한 9억 불 정도 이렇게 5억 됩니다. 달러. 네. 대표적인 것이 유자차라든지 말이죠. 예. 인삼, 김치 뭐 등등. 최근에는 그 우유도 많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 우유까지요. 네. 네. 그래서 그 지난 6월 그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을 국빈 방문하셨을 때 중국 측의 농산물 구매 사절단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제 들어오셔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 그 생산자들하고 같이 네.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중국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이 좀 안전하다. 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급스럽고 안전하다는 이런 그 농산물들을 여하이 이제 중국의 그 유통망에 실어가지고 좀 수출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뭐, 좋은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장관님께서는 특히 농촌에 대해서 각별한, 뭐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요, 예정이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내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된다. 그래서 농민들이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삭감과 농업에 대한 애정 상충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푸실 생각이신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그 농업 분야만 예산이 삭감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그 복지 부분을
이제 확충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이 소위 공약 가계부라고 그러죠. 예. 예산 절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농업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국회라든지 이런 심의 과정에서 농업과 농촌의 입을 수 있는 그런 피해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예. 그리고 이제 재정 투자 이런 것이 얼마나 이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예.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들은 좀 더 확보를 하고 네. 또 확보한 예산은 좀 알뜰하게 쓰고 예. 이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합니다. 예산 삭감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시겠다. 그래야 될 판입니다. 야, 이렇게 삭감을 막는데도 총력을 해야 되지만은 네.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정말 잘 쓰는 방법 이런 것도 네. 강구를 하고 또 비록 이 우리 부 예산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농촌에는 영세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문화 이제 고령자들 있고 이러니까 복지, 교육, 문화 이런 쪽에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는 예. 예산 이런 부분들이 농촌 지역에 좀 더 많이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예. 서로 연계하고 협력도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농촌에 쓰는 돈 중에 하나, 뭐, 여러 크게 보면은,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쌀 직불금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재까지 보면은 이야기들이 많고, 뭐, 찬반 양론도 많은데, 장관님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쌀 직불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당장 이제 우리 이제 쌀 목표 가격을 좀 올려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정부에서는 일단 이제 법에서 정한 공식대로 목표 가격은 한 4,000원 정도 올리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면서 대신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쌀 고정 직불금 이것을 현재는 70만 원인데 이것을 한 80만 원으로 이미 인상했고 앞으로도 네. 단계적으로 100만 원까지 인상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요. 예. 논에만 이게 직불을 할 게 아니라 네. 밭 직불제 그러니까 밭에서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도 네. 그 직불금을 주는데 그 대상을 과거 19개에서 한 26개 정도로 좀 확대하고 네. 내년엔 요걸 품목을 조금 더 늘려줄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직불금 제도가 이제 논만이 아니라 밭 그리고 확대된다. 네. 네, 그렇게 하고요. 이게 운영을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쌀 위주로 간다. 또 이것이 너무 대농 위주로 간다. 등등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들 그리고 전문가 의견들 이런 걸 수렴을 해가지고 이 직불 제도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그러니까 농업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예를 들어서 경관을 유지한다든지 환경을 보존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직불을 지원한다든지 예.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바꾸고 그다음에 경영 위험 우리가 이제 이 개방이도 되고 이러다 보면 가격도 들쑥날쑥하고 기후가 불안정하다 그렇죠. 보니까 수확도 네. 불안정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수입 보장 보험 같은 것 그런 경영 안전 장치 이런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정부 창조 경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화두이고 네. 농업 분야에서는 창조 경제 적용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농업 어떻게요? 분야가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들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농업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산업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1차 산업이죠. 네. 이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는 것 이걸 2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서비스라든지 관광 이런 것을 가지고 3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농업 분야에서 우리 쉽게 설명드리는 그 창조 경제가 이런 생산에 머물지 말고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을 하고 그걸 관광과 접목해서 소위 관련 분야하고 융복합을 해가지고 네.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걸 우리는 6차 산업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6차 산업이요? 네. 1, 2, 3 이걸 곱하면 6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것을 농업 분야의 소위 창조 경제의 하나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 네. 분야가 창조 경제의 아이콘이 되면 정말
요즘 말로 정말 대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고창의 복분자 같은 네. 거라든지 문경의 오미자 같으면은 예.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품목이었지만은 네. 이것을 생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복분자주나 오미자 청과 같은 이런 가공품으로 만들고 또 거기를 관광하는 사람들이 막 찾아오게 되면서 네. 이게 그 1,000억이 넘는 커다란 시장으로 크니까 그러니까 지역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생기고 막 이런 사례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김장 배추 네.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추석 네. 물가로 걱정들이 많은데 정부 대책 언제쯤 나옵니까? 추석 물가를 지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한 다음 주 가급적인 빠른 시일 내에 예. 그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점검했던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책을 낼 겁니다. 대체로 태풍이라든지 네. 다른 기상 이변이 없으면은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만약이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수매 비축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서민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바쁜 일정 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물가 관련 특히 네. 이제 과수, 제수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네. 한번 발표가 나면 정면승부에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나오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예,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동필 장관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입인데요. 6890님입니다.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정치 현실에 씁쓸하네요. 입 밖으로 내뱉었다고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건 정말 매직이겠죠. 이젠 정말 열심히 움직일 때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힘차게 달려주세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정치권 6890님의 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입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정면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2013년 9월 수원시 행궁동에서 생태교통 수원 2013이 열립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은 화석연료 고갈 시대를 가정해 주민들이 한 달 동안 자동차 없이 생활하는 세계 최초의 착한 프로젝트입니다. 미래가 머무는 30일, 미래로 걸어가는 수원시. 차보다 사람이 빠른 마을 행궁동 발걸음은 미래의 속도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생태교통도시의 꿈, 미래보다 먼저 꿈꾸고 전 세계보다 먼저 도전합니다. 2013년 9월 수원 생태교통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시가 함께합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한겨라 내 청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없다. 옆에 아무런 버튼도. 등으로 왔다. 스마트폰 버튼이. 사람의 최신작 LG G2.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엄마들은 수유 준비할 때마다 걱정이 많다. 물온도, 수유농도, 영양 걱정까지. 이젠 액상으로 된 베비언스로 바꾸세요. 체계적인 영양 설계는 기본. 한 병 한 병 무균 상태로 만들어져 뚜껑만 바꿔 끼면 수유 준비 끝. 대한민국 수유 상식을 바꾸다. 액상유아식 베비언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결과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지난 53일간의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청문회에 대한 새누리당에서의 평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좀 허탈하고요.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53일 동안 뭘 한다고 했는데 네. 그 결과 보고서를 못 낸 거죠. 그러니까 뭐 열심히 공부해도 답안을 제대로 제출조차 못한 결과가 된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워낙 여야의 입장이 달라서 일치된 의견을 내기는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그러면 우리 새누리당은 이렇게 생각하고 야당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 종합 결과 보고서를 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었는데 예. 야당이 그것조차도 거부를 해서 아무런 그 결과 없이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허탈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수험생 입장에서 답안 제대로 못 쓰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채택 못한 이유, 답안 제대로 못 쓴 이유,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서로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겠죠. 물론요. 이거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게 재판정에서 이거는 가려질 문제다는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재판받고 있는 내용이 너무 과장되고 좀 잘못된 것이 많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예. 야당 의원들은 그거를 그냥 사실로 단정하는 겁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냥 유죄로 국정원은 선거 개입했어. 경찰은 축소 은폐했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답이 서로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답이 잘 안 나왔다고 했는데 이 청문회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몇 가지 상당히 주목해서 본 것 중에 하나가 가림막에 대한 논란, 또 두 번째는 아마도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증인 선서 거부 이 문제. 청문회 방식이 이렇게 가야도 되는 건지 또 개선이 있어야 하는 건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 가림막이 설치되고 그게 이제 TV나 이렇게 중계가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약간 좀 어색하고 이상하죠. 아니 뭐 나와서 국정조사 한다는 사람들이 뭘 가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하나? 그건 뭐야?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좀 코미디 같은 일이고요. 이런 정보기관의 직원들을 불러다가 TV로 중계를 하면서 네. 너희는 어떤 일 했어? 조직은 뭐고 하는 임무는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요. 이건 정말 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정보기관이 뭐 하는 데입니까? 원래 숨어서 비밀스런 이런 국가 안보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입니다. 이 사람들 얼굴이 절대 노출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가림막을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좀 언론의 선정주의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좀 굉장히 위험스럽다. 저는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러나 이 선서를 하지 않은 원세훈, 김용팔 씨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 양반들 나와서 아니 당당하게 성서하고 자기 할 말 하지. 예. 뭐 그렇게 그 선서는 안 한다. 근데 뭐 그냥
가려서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예. 그러고도 답변한 내용이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진실성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과연 또 그렇게 봐주실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군요. 네. 그런 점이 민주당에서는 바로 선사 안 한 것들과 이제 포괄적으로 봐서 이제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죠. 한다고 했는데 이제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검찰에 고발했다고 기사는 지금 나와 있는데. 네. 고발했겠죠. 예. 고발한 네, 거는. 네. 거기에 대해서는요. 네.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선서 안 한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는 저도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법에 처벌할 수 없게 돼 있으면 못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네. 사람들은 국회 법에 관련 법에 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야당 국회의원들도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에 없는 그거를 처벌해달라고 이렇게 고발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이런 하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정치 공세입니다. 정치 공세다. 네. 국민요 그거를 이용해서 자꾸 예. 이걸 제시키려는 공세에 불과한 겁니다. 네. 증인들 가운데 앞서 그 두 분 외에도 권은희 수사과장, 네, 서울 네.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에 네.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화제면 화제 논란이 됐었고 또 새누리당의 조명철 의원이 바로 네. 권은희 전 과장에 대해서 광주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발언 논란이 되고도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네. 네, 참 이게 슬픈 현실인데요. 권은희 과장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좀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마음에 안 들고요. 네. 한마디로 좀 비뚤어진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날 그 다른 경찰들 14명이 나와서 다 전문적으로 했다, 분석을 제대로 하고 소신껏 했다고 하는데도 권은희 과장 혼자서 아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전문성도 좀 많이 떨어졌고 군데군데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권은희 과장의 진술 중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조명철 의원이 뭐라고 얘기해서 지금 이게 또 지역 감정 조장한 거 아니냐, 광주의 경찰이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예. 조명철 의원이 그 얘기를 왜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몇 달 전에 민주당 쪽에서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이 권은희 과장을 빗대서 광주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 조명철 의원이 그게 그런 식의 지역 감정 발언 조장하는 것을 민주당이 하면 안 된다. 네. 왜 광주의 딸이냐? 광주의 경찰이니까 대한민국 경찰이지.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 것만 가지고 도리어 그걸 지적한 우리 새누리당 의원을 지금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방금 예. 전에요. 그래서 저도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그날 조명철 의원의 발언만 나온 게 아니고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또 김용판 경찰청장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진골 TK다. 대구 경북 출신 인사들이 이 사건 수사를 다 잘못되게 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박영선 의원을 지역감정 조장 발언, 또 전에 저에 대해서 막말한 거, 남재준 원장에 대해서 저게 국정원장이야 라고 또 막말한 거, 이걸 예. 다 총괄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예. 의원님, 질문이 더 남아있는데 뒤에 또 민주당의 김현 의원 기다리고 계셔갖고 시간 관계상 다 이 정도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인 김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네, 앞서 김진태 의원 인터뷰 들어보셨죠? 네. 네. 자, 오늘 청문회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는데 네. 민주당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금 새누리당이 그동안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검찰, 경찰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했고요. 민주당에 의한 공작 정치다라고 지금
오늘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은 예. 전적으로 새누리당이 이번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틀리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이 문제를 보다 밀도 있게 하자는 게 입장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민주당에 의한 이 공작이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회의론도 있는데 밀도 있는 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경찰 수사 결과 발표 후에 검찰 수사 결과가 진일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검찰이 그 살아있는 권력에게 그 솜방망이 처분하고 못 이게 수사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그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예. 지금 중요한 게 국정원비를 1억 원 가까이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서 발표하지 않았었던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직접 국정원에서 댓글을 달았다라는 그 내용 역시도 검찰이 그 발표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더구나 그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12개 팀이 지금 작업을 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진실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측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그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 불구속 그 수사를 함으로 인해서 증거인멸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특히 김하영을 포함한 국정원의 그 불법적인 대선 개입에 의한 정치 행위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해서 기소유예 처분 내린 점에 대해서는 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은요. 증인 선서 거부한 두 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검찰 고발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라고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예, 네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법의 정신이라는 것은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그 김용판 서울청장과 원세훈 원장은 명백하게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한 분은 또 경찰 공무원법 위반까지 한 혐의로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더더구나 그 국정원이 사상 초유의 그 퇴임하자마자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 보호가 돼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서를 하지 않으면서 그 거짓 증언을 했던 것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 단순히 선서를 안 했다는 측면만이 아니라요. 예. 그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예, 거기에 보면은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저희가 그 혐의를 두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분석관들과 그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것도 함께 했는데요. 실제로 오늘 그 김용판 그 전 서울청장에 대한 공판이 그 오늘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검찰의 수사한 내용에 대한 모두 진술 내용을 들어보니 그동안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았던 몇 가지 지점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용판 서울청장이 한 번밖에 통화하지 않았다 박원동 국정하고 근데 그 이전에도 통화했다는 점이 오늘 다시 그 새롭게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 검찰 수사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김용판 서울청장이 그 국회에서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거짓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오늘 저희가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권은희 과장 증인 가운데 화제가 됐었고 또 조명철 의원은 또 광주경찰 발언에서 다른 형태로서 또 논란이 되곤 했는데 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전후 맥락이 더 중요한데 거두절미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맥락을 다 보더라도요. 그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증인에 대한 모독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강주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 이런 말은 사실은 저희가 말 밖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참 그 비참한 말이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광주의 딸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용감한 양심 선언에 대해서 그 노고를 취하고 그 다음에 광주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있었겠냐라는 예. 취지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광주의 딸을 광주의 경찰로 둔갑시킨 겁니다. 이것은 경찰 13만 경찰에 대한 그 모독이고요.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모독입니다. 광주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 이 말은 처음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지속적으로 두둔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미 북한에서 넘어온 지 사실은 20년이 넘었거든요. 지역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김진태 의원이 조명철 의원을 무시하는 발언이죠. 20년이 네. 지나서 대한민국에 거주하신 분이 지역 감정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해서 아까 삐뚤어진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진태 의원님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후배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국민들이 다 압니다. 아무리 할 수 있는 말과 하지 못할 말이 있다고 수사과장의 그 수사를 책임지고 있던 수사과장의 소신 있는 발언을 삐뚤어진 소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 역시도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고요. 그토록 인권을 강조하는 새누리당의 예. 국조특위위원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국정원 국정조사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일단은 국정조사는 마감을 했지만 진실은 감춰지지 않는 법이다라는 점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재판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또한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이 사건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국정감사에서 아무래도 이 경찰과 선관위 그다음에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을 테니 그때 또 이제 관심 있는 사항이고 여전히 민주당은 원내 병행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예. 사과와 남재준 알겠습니다. 원장에 대한 해임, 국정원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 투쟁해 나가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민주당의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인 김현희 의원이었습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왜 그랬어요? 너 최신 LTE 아이폰 사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넌 나에게 3G도 줬어. 100% LTE가 있는데도 말이야. 이럴 수가. 3G 섞인 LTA. 3G 전환 없는 100% LTE로 완벽하게 LTE도 U+가 진리. LTA 지원 낱말 기준.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한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여기까지입니다. 3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